결말까지 갈 결정을 할 때는 무조건 뭔가를 테스트해봐라 라고 해요. 이 사람이 테스트한 걸 알고 기분 나빠하면 어떡해? 그럼 그 사람 내 사람 아닌 거지 뭐. 그러니까 그것도 티 안 나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피디님들, 요즘에 재혼이신 분들 관련된 댓글을 보니까 한 번 헤어진 사람은 두 번도 못 헤어지겠냐, 재혼하면 3혼도 하더라 라면서 좀 부정적인 댓글들이 또 꽤 있더라고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초혼보다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을 수 있지만 또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잘 사는 경우도 진짜 많거든요. 재혼의 성공과 실패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려있죠. 그래서 오늘은 재혼할 때 전 배우자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전 배우자와 다른 사람 만나기입니다. 재혼할 때 가장 고민해야 될 게 뭘 것 같아요? 이혼 사유? 그렇지. 왜 헤어졌는지, 전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왜 틀린 문제를 반복으로 학습할 때 어떻게 해요? 왜 틀렸는지, 뭐 때문에 틀렸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처럼 왜 내가 뭐 때문에 이 사람과 헤어졌는지에 대해서 일단 분석을 하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 전 배우자가 막 음주를 너무 심하게 하고 주사가 막 있고 이랬던 사람이야. 그러면 재혼할 때 이런 사람 만나고 싶겠어요? 이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겠죠. 그러면 아예 전 배우자랑 정반대의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요, 아우 나 이 사람 절대 안 만나야지 라고 하지만 막상 또 이제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 신기하게 사람이 전 배우자하고 또 어딘가 닮아 있다.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아우 나는 엄마 안 닮아야지, 절대 우리 아빠 안 닮아야지 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닮아 있고 닮은 사람과 결혼을 해서 살고 있잖아. 근데 재혼도 마찬가지야. 절대 저런 인간 안 만나야지 했는데 또 그런 비슷한 사람한테 끌려, 사람이. 그게 왜 그러는 걸까요? 왜냐면 사람은 익숙한 환경이나 이런 거에 끌리게 되어 있잖아, 익숙함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격이 되게 불같은 사람을 만나서 헤어졌어. 그게 싫어서. 근데 또 만남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매력은 있어. 근데 또 불같아. 근데 또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게 돼.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다시 헤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반복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정반대 사람하고 만난다고 해서 아주 잘 되는 거는 아니지만 내가 피하고 싶은 그 갈등이 있다. 근데 이 사람을 새롭게 만났는데 그 사람한테 그런 징조가 조금이라도 보인다. 그럼 단호하게 이 사람이 매력이 있더라도 그걸 끊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그래서요, 결국에는 전 배우자의 그 성향이 없는 정반대인 사람을 만나는 게 재혼에 성공하는 첫 발걸음입니다. 두 번째, 피해야 할 유형의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이런 거 있잖아. 살아보니 이러이러한 점을 가진 사람은 나하고 진짜 맞지 않는다 라고 해서 두세 가지 기준을 정해놓는 거지. 예를 들면 첫 번째 뭐 흡연하는 사람, 두 번째 막말하는 사람, 세 번째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그 기준을 세워놓고 이 사람이 10가지의 조건이 다 좋아. 근데 그 기준 3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남을 하면 안 되지. 오히려 이 사람이 그냥 무난한 듯 하지만 이 3가지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냥 무난해. 그러면 가야 되는 거죠. 절대 안 되는 거를 정해놓는 거예요. 그렇죠. 절대 안 되는 것. 살아봤잖아 이미. 그런 사람하고. 근데 내가 못 참고 못 견딘 거기 때문에 헤어진 거죠. 근데 두 번째는 견딜 수 있겠어요? 못 견뎌요. 두 번째는 더 쉬울걸? 그래서 이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요, 감정에 빠져서 또다시 실패할 확률이 있단 말이죠. 저한테 예전에 상담을 오셨던 분인데 이 여성분이 법 쪽에 일하는 여성분이야. 학교도 진짜 좋고 다 좋아. 여자분이 외모를 엄청 봐요. 차은우급을 원하는 거야. 전 남편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셨는데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여자분은 그냥 평범해요. 이제 그랬더니 저한테 그래, 저는 남자 얼굴 너무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남편이랑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폭력도 쓰지, 바람도 피지, 돈도 뭐 갖다 쓰고 안 주지, 세 박자가 어울려지다 보니 도저히 못 살겠다 해서 헤어졌는데 저한테 오셔서 정반대의 남자 이상형을 얘기할 것 같죠? 아니요. 비슷한 남자의 사진을 주면서 이런 남자를 해달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생긴 남자인데 예를 들어 뭐 돈을 갖고 너를 안 줘. 그럼 어때? 그랬더니 돈은 자기가 벌면 된대. 그러니까 또 반복이 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명문대 출신의 법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재혼에 있어서는 너무 관대하더라고. 그런 건 뒷팔 짚고 아니에요. 그렇지. 지팔자 지가 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반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냥 그거에 꽂힌 거야. 못 내려놓는 거죠, 그 얼굴을. 그러니까 나는 얼굴만 괜찮으면 다른 게 별로여도 괜찮아. 이게 마음속에 항상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전두엽의 자극에 약한 사람이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해요. 잘생긴 남자를 보고 짜릿할 수 있잖아. 거기에 이끌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성보다는 감정적인 거에 빠지기 쉬운 거지. 그 전에 그 일이 생각이
생각이 안 나고 옛날 남자 같진 않겠지. 본인을 어떻게 보면 이게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그래서 전 배우자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정말 이러이러한 남자는 아무리 걔가 진짜 잘생기고 돈이 1,000억이라도 안 된다 라는 명확한 기준 2-3가지를 정해놓으시고 다른 게 너무 좋더라도 그 기준에 그 사람이 해당이 돼. 그러면 가감하게 그냥 삭제시켜버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돌발 상황에서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기입니다. 제가 재혼하시는 분들 오시면 상담하는 게 뭐냐면 아무래도 첫 번째보다 두 번째니까 절대 실패하면 안 된다. 이젠 더 이상. 그러니 내가 그 남자랑 결말까지 갈 결정을 할 때는 무조건 뭔가를 테스트해봐라 라고 해요. 테스트라고 하면 뭐 시험 보는 거예요? 뭐 사람을 테스트해야 돼요 라고 하지만 사람이 극한 경우에 갔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 살면서도 자기 남편과 자기 와이프에 대해서도 몰랐던 모습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술을 많이 먹여봐. 근데 평상시에는 너무 괜찮은데 술을 많이 먹으니까 완전히 뭐 사람이 이상해지고 막 땅바닥에 눕고 막 욕을 하고 막 뭘 깨부시고 그럴 수 있잖아. 훈남이고 너무 멋진 남자인데 돌변할 수 있죠. 술 먹었으니까 그러는 거겠지라고 이해해주면 안 돼. 또 다른 그의 모습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극적인 걸 한번 본다든가 약속 시간에 많이 늦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극한 상황에 한번 몰고 가는 거지. 그 사람의 진가는 극한 상황이 됐을 때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좋은 상황일 때 누구든 다 좋아요. 그리고 막 결혼하기 전에 싸움도 끝까지 한번 해보라고 막 그러고. 맞아요. 그것도 맞아. 그래서 저는 솔직히 재혼이신 분들은 동거를 가끔씩 추천해드리기도 해요. 만약에 이 여자가 괜찮다, 이 남자가 괜찮다 그러면 한 6개월 연애해보고 6개월 동거는 한번 해보는 거 어떠냐 라는 제안을 드리기도 합니다. 2번 실패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재혼은 그 사람이 가진 조건이나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속, 내실이 중요해요. 처음에 초혼일 때는 모르고 결혼했잖아. 그리고 살아보니까 아니었던 거죠.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 아닌 것들은 빨리빨리 삭제시키고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지부터 먼저 그거를 골라내야 되는 거고요. 애기 낳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첫째 날 때는 못 모르고 낳잖아, 엄마들이. 근데 둘째, 셋째 낳으면 어때요? 경험에서 오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죠. 그러듯이 나는 재혼은 아이를 낳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아닐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 꼼꼼하게 더 체크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초혼보다 기간을 좀 더 길게 갖고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주위에 보면 초혼할 때는 엄청 꼼꼼하게 보는데 재혼하는 분들은 좀 빨리빨리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어때? 첫 번째가 원래 무섭지 두 번째는 무섭지 않은 거거든. 그래서 더 급하게 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생각을 역으로 해서 첫 번째 실패했으니까 두 번째는 절대 이렇게 실패하지 않으리라 라는 생각으로 꼼꼼하게 봐야 되는데 역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야. 첫 번째 사람보다 더 하겠어? 더 비극이 있겠어? 이런 생각인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게 물건이 아니잖아요. 물건은 써보고 좋으면 또 사면 돼. 근데 사람은 어때? 속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 만나보고 지켜보고 어느 정도 떠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살아보기도 하고 뭔가 여러 가지를 해보고 두 번째는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겠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 사람이 테스트한 걸 알고 기분 나빠하면 어떡해요? 그럼 그 사람 내 사람 아닌 거지 뭐. 그러니까 그것도 티 안 나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차가 막힌다고 뭐 늦거나 일이 좀 늦게 끝났다고 하거나 자연스럽게. 하려고 해도 싸우면 안 되는 사람은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 사리분별은 돼야죠. 뭐 그런 거 있잖아. 타고난 성격 자체가 워낙 싸우는 것 자체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얘가 진짜 성향이 그런 거를 싫어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이러는 거를 알고 일부러 피하는 건지 그 정도는 느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슬슬 긁어야 돼요 계속.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유명인들 중에서 누구라고 얘기는 제가 못하지만 본인이 해놓고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회피해서 다른 사람 얘기를 꺼내면서 탓을 하는 거 있잖아. 자기가 그냥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런 회피형들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피해야지. 근데 이 상황이 번지지 않게 수월하게 정리하려고 이걸 회피한다. 그런 거는 괜찮아요. 배려니까. 근데 이제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오히려 상대방한테 화를 내거나 사과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성향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판단을 잘 할 줄 알아야 돼. 오늘은 재혼을 할 때 전 배우자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는데요. 재혼을 고려하는 분들한테 오늘 제 영상이 진짜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재혼을 고려 중이시거나 재혼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